지방선거가 이제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공천 작업도 속도를 내고 특히 있습니다. 수도권과 부산, 경남 지역 빅매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서울시장 선거는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뛰어들면서 3파전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예, 각 당의 지방선거 전략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좀 살펴보죠.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정성호 의원이 맡고 있죠. 정성호 공천관리위원장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정성호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성호입니다. 네. 민주당은 지금 후보가 넘쳐서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 사실입니까? 뭐 그렇다기보다는 어쨌든 적절한 후보들, 예.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들을 골라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상당히. 네. 그 후보는 많아도 또 어떤 사람이 본선 경쟁력이 있을까 골라내는 작업은 어디서나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번 지방선거 구도 판세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뭐 전체적으로는 지난 지방선거나 지난 총선보다는 좀 나은 분위기가 아닌가. 물론 1차적으로 지방선거가 지방 권력을 선출하고 또 지방 정부와 의회를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른 선거이기 때문에 예. 뭐 새 정부를 심판한다기보다는 또 과거 정부에 대한 어떤 평가가 좀 더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건 민주당이 조금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새 정부를 심판하기에는 아직 좀 시간이 이르다 하셨는데 어제 저희가 네. 홍문표 공천관리위원장,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 인터뷰했거든요. 이 시간에. 네. 근데 홍문표 위원장은 다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집권당 실책에 대한 심판이 항상 있어 왔다. 역대 지방선거에선. 그래서 이번에도 뭐 미투 운동이라든지 여기 이제 민주당 인사들이 포함된 거, 또 최저임금 정책 이런 것 때문에 표가 상당히 떠나갔다. 한마디로 정권 심판론 이번에도 통할 거다. 그러시던데요. 뭐 그분들의 뭐 희망사항 같고요. 뭐 대통령 임기 중에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중간평가적 성격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 그런 경우는 뭐 정권 심판론이 부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 이거는 뭐 새 대통령 취임 1년밖에 안 됐고 과거 정부의 그 어쨌든 적폐가 하나씩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과거 정권과의 어떤 완전한 단절 또는 과거 적폐의 어떤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에서도 어떤 확실한 그 정권 교체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지금 목표를 광역단체장 17석 중에 9석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정해 놓으셨던데 특별히 예, 말씀하세요. 예. 네, 9 플러스 알파는 뭐 당에서 정한 목표는 아니고 다만 지난 지방선거보다는 뭐 정치 지형이 좀 나아졌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에 있어 어떤 여러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민주당에 좀 더 많은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여기는 꼭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특별히 더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곳은 어딜까요? 물론 뭐 서울 경기가 굉장히 관심적이긴 하지만 예. 어쨌든 뭐 부산이라든가 경남 특히 경남이 갖고 있는 상징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꼭 승리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지사 역시 김경수 의원이 끝까지 안 나가겠다고 고사했던 걸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김경수여야 된다. 전략공천 판단하신 이유는 뭘까요? 일단 어떤 경남이 갖고 있는 상징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네. 경남에서 꼭 이겨야 된다고 하는 건 당위성 그리고 어떤 후보의 본선 경쟁력 꼭 이겨야 된다. 꼭 이겨야 된다는 건 왜 꼭 이겨야 됩니까? 경남에서만큼은? 물론 그 김경수는 지역구가 노무현 대통령의 또 고향이고 예. 또 지역주의가 굉장히 강했던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영남이? 그런 면에서 지역주의를 이번에 확실하게 좀 종식시키고 국민들에게 어쨌든 특히 영남 지역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이끌려고 하면은 좀 꼭 필요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바람을 일으키면 뭐 TK뿐만 아니라 PK까지 다 이번 선거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중요하고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시던 게 후보의 도덕성 그 말씀하셨어요? 네. 꼭 뭐 후보의 김경수 도덕성이나 자질 이런 측면에서 김경수 후보가 예. 또 상대 후보보다 상당한 우위에 있다고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도덕성에 있어서도 우위에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김경수 의원이 뭐 지사까지 잘 되면은 대선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황도 될 거다라는 얘기들 나오던데 동의하세요? 그건 뭐 너무 예단하기 너무 이른 것 같고요. 다만 뭐 김경수 후보가 매우 겸손하고 또 훌륭한 품성과 또 자질이 있기 때문에 뭐 도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또 국민적인 지지를 받게 된다고 하면 뭐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네. 자유한국당은 김태호 전 지사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후보로. 그러게 되면 김경수 대 김태호 리턴 매치.
문재인 네. 복심 대 리틀 이명박의 대결이다. 뭐 이런 해석들이 벌써 나옵니다. 이 네. 구도 어떻게 해볼 만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고요. 김태호 후보는 이미 예. 2010년도에 그 총리후보까지 지명됐지만은 각종 거짓말 구설수로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자진 사퇴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 이미 도덕적으로는 평가를 받은 분이시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뭐 김경수 후보와의 관계에 있어서 김경수 후보가 월등하게 또 위에 있다고 보고 이거는 뭐 지방선거니까 예. 지역 주민들이 지역 그 지방 정부를 이끌어 나갈 그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또 그런 도덕성이 되는지 이런 걸 평가하기 때문에 예. 저는 뭐 민주당이 승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 총리 인사청문회 때 도덕성 심판이 끝났다. 이렇게 네네. 보시는 거예요. 자질 면에서 도덕성 면에서 우위한 것이 이번에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다 이렇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김경수 의원이 어쨌든 이제 지사 선거로 빠지게 되면 김해을은 재보궐선거 치러야 될 텐데. 네네.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 씨 이름 나오고요.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교수 이름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선거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의 출마 의지, 본인의 그 결심이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역시 국민 여론들, 지역 민심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지가. 예. 그런 면에서 아직 뭐 두 분 다 직접 말씀한 건 없는 것 같고 우리 당내에서도 공식적으로 논의되거나 거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분들의 출마 관련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좀 적네요. 네. 공식적으로 거론된 바는 없지만 혹시 물밑 접촉을 하세요? 제가 아는 바 내에서는 그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밑 접촉도 없는 걸로. 일단 본인들이 의지가 없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의지를 일단 보여야 그 다음에 논의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민화협 상임의장, 네. 전남 영암 무안 신안 이 지역 전략 공천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여기도 논의된 바 없어요? 네, 또 제가 알기로는 논의된 바가 없고요. 거기도. 김홍걸 의장 같은 경우는 당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건 사실이지만 아직 뭐 그런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바는 없고 또 역시 지역 민심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 민심과 동떨어져 갖고 중앙당에서 전략적으로 전임 대통령의 뭐 자제라고 해서 공천한다 그러면 자칫 국민들에게 당이 굉장히 오만하다, 자만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논의된 바 없다. 지금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논의된 바 없다. 물밑 접촉도 없다. 이런 말씀. 제가 아는 바에서는 아니 공천관리위원장이 모르시면 누가 알겠습니까? 공천관리위원장이 아는 한은 없다. 서울시장으로 가보죠. 어제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출마 선언했고요. 자유한국당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확정적이고 민주당은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 3파전. 어떻게 전망하세요? 서울시장은? 일단 뭐 우리 당의 경선이 지금 3분 예정되어 있는데 3분 다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결선 투표제도 도입했기 때문에 3분 중에 한 분이 후보가 된다고 하면은 상당한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공천 과정 자체가 민주당은 민주적이었고 두 당의 공천 과정은 뭐 민주적이라기보다는 뭐 소위 말하는 사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적으로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 자체가 좀 차이가 나고요. 또 후보들의 어떤 뭐 자질 능력 뭐 면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훨씬 우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사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에서는 하실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우리만큼 민주적이지는 않다. 경선이 없지 않았느냐 그 말씀. 거기서부터 우위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뭐 경기도에서 국회의원 4번, 도지사 2번, 또 대구에 가고 국회의원 나가 떨어지시고 그리고 다시 서울로 온다고 하는 것은 서울 시민들의 어떤 자존심을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존심을 무시하는 거다. 아니 근데 이 경기는 서울 인근이기 때문에 뭐 주은 서울 시민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들 하시던데요, 그 당에서는? 경기도의 어떤 그 도정의 방향과 어떤 과제들과 서울시의 과제들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뭐 도정을 경험하고 국회의원 했다고 해서 서울시 의정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민주당의 3분 후보는 다 서울에서 정치적 성장을 해왔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 뭐 가장 앞서고 있는 분은 박원순 시장이잖아요. 어제 여론조사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상 어제 안철수 위원장이 출마 선언하면서 박원순 시장을 향해서 이제 가장 앞서가는 분이니까 박원순 시장을 향해서 무능과 위선이다 이런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박원순 시장의 지난 뭐 6, 7년의 서울시정이
상당히 많은 성과를 냈었고 하는 건 뭐 시민들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뭐 그분이 평가할 게 아니라 시민들이 당연히 뭐 평가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무능과 위선은 그렇게 바라보고 싶은 사람이 그냥 바라보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시민들의 생각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한국당 공천 얘기 잠깐 좀 해보죠.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공천하고 있는 곳이 한국당인데 민주당 공천위원장으로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당 공천이 공적 관리기구 내지는 공적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 아니고 다만 그 공천관리기구들이 형식적인 뭐 거수기 역할만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사천이 여기다. 홍준표 대표가 일방적으로 좀 지명해갖고 또 낙점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 뭐 안상수 창원시장 같은 경우 반발하는 경우를 보면 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게 당연히 공천위에서 할 일이고 당에서 할 일이지. 그럼 떨어질 사람을 뽑느냐 뭐 이런 말씀하시던데요. 그 능력의 유무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대표가 무슨 뭐 독심술이라든가 또는 관심법이 있어갖고 누구 후보자 누가 적정하다 누가 당선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상당히 이상한 거죠 사실은. 뭐 지수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도 점수를 매기고 하긴 했다고 합니다만 네네. 보시기에는 그것도 적절치 않다고 보세요. 그런 후보들이 여러 후보들이 있고 그걸 지수화하고 가능하면 국민들의 선택에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보가 다수가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공천의 큰 대원칙을 원칙적으로 경선을 뒀습니다. 경선을. 그리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경우 단수 공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렇지 않고 지도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한 사람 지명하는 그 공천은 민주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30초 남았는데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저 인사드릴게요. 네. 여론조사할 때 경선 후보들이 문재인 노무현 이름을 갖다가 나는 뭐 노무현 정부의 뭐 누구였던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지금. 네네. 요거를 금지시키느냐 마느냐 논의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본선에서 상대 후보와 싸울 때는 뭐 저는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내 경선할 때는 적정한 후보자를 뽑기 위해서는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편견을 줄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안 쓰는 게 좋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름 하나 넣는 거 안 넣는 거게 커요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래요? 뭐 특히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들어간 거는 10 내지 15% 정도 차이가 있다는 그런 일부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지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을 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